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자작 에세이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편하게 사는 것의 편리함이라고 지어봤는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를 개발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편리한 도구들을 발명해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여전히 편리한 무엇인가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발명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편리한 물건들이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요? 조금 편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고나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는 요즘 저희는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장만한 에어컨이 작년에 수명이 다 되어서 폐기 처리하고 난 후 에어컨을 사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에어컨 없이 한번 지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엄마한테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찜통 같은 열대야를 선풍기 2대로 버텨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엄마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괜시리 고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기우였는지 어느새 우리 가족은 폭염과의 사투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난 후 잠들기 전까지 집안일을 쉴 새 없이 하다 보니 에어컨 없이는 하루 종일 몸에 땀이 비오듯 하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면 피부가 끈적해지는 불쾌한 느낌과 함께 점점 더 더위가 증폭되는 것 같아 일하는 사이사이에 간단하게 찬물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더위도 사라지고 한결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몸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라도 하듯 에어컨이 있을 때는 잘 쓰지 않던 부채를 꺼내어 들고 다니며 부채질 산미경에 빠지는가 하면 손수건에 물을 묻혀 냉동실에 얼려서 목이나 머리에 두르고는 서로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며 대단한 발명이라도 한 듯 뿌듯해하며 더위를 소재 삼아 재미있게 놀이합니다. 제가 에어컨을 사지 않는 이유는 집안에 물건을 많이 놓고 싶지 않아서인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전기 절약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리에 따른 수고로움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덤으로 따라와 왠지 우쭐한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불편하게 살아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온갖 편리한 조리기구들입니다. 마늘을 한꺼번에 다져서 냉동실에 넣고 요리에 쓰겠다고 마늘 다지는 기계를 샀지만 쓰다 보니 기계 부품이 너무 많아 사용 후 씻는 것이 불편하여 몇 번 쓰지 못하고 부엌 수납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대량으로 갈아서 쓰기에는 기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는 하나 냉동실에 다진 마늘을 대량으로 보관하니 냉장고에 냄새도 배고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 신선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며칠 정도 사용할 마늘을 소량 구입하여서 냉장실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몇 알씩만 칼로 다져서 사용하니 풍미도 좋고 칼과 도마는 물로 쓱 헹구면 되니 간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마늘을 다지는 것이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주방의 필수품이라고 불리는 에어프라이어는 웬만한 가정에는 거의 다 있을 만큼
그 편의성을 주부들에게 인정받은 기구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1년 정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번거롭게 튀기는 대신에 에어프라이어 통 속에 냉동식품을 그대로 넣으면 알아서 바삭하게 기름에 튀긴 것 같은 식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사용한 후에 통 속에 기름을 닦는 것이 만만치 않으며 기기 자체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주방의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닦는 것이 번거로워 이틀, 3일씩 닦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적도 많습니다. 또한 에어프라이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 요리보다는 에어프라이어로 가능한 냉동식품을 자주 먹게 되는 단점 또한 있었습니다. 조리는 편리하지만 뒤처리는 불편한, 그리고 몸에 그다지 좋지 않은 음식들을 해먹게 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저는 믹서기와 무선 전기 포트를 중고 판매로 처분하였습니다. 믹서기는 사용하고 씻으려고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고 또한 야채와 과일을 갈아 먹게 되니 갈아 먹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전기포트는 물을 단시간에 끓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피가 다소 크고 받침대와 코드가 달려있어 거추장스럽게 느껴져 작은 일반 주전자로 대체해보니 무게도 가볍고 물 끓는 시간도 별로 차이가 없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준다고 광고하는 도구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것들이 과연 모두 편리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주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정말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 집을 여유 있게 쓰고 시간과 돈도 절약하는 것이 진정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광고에서 좋다고 해서 남이 좋다고 해서 덜컥 사서 조금 써보다가 결국 사용이 불편해 쓰지도 않고 구석에 쌓여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 그것들은 돈 낭비이며 정신적 스트레스이며 집안 환경을 망가뜨리는 쓰레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물건들을 최소한으로 두고 생활하는 것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최신 전자기기와 가구들을 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가정의 경제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일을 만드는 불편한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물건들이 없으면 불편할 거라는 거짓 명제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현실을, 그 정상적인 현실을 불편한 상황이라고 세뇌시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최소한의 물건들로 불편하게 사는 삶, 그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자유와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쓴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숙한 글이지만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는 덕분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양이었습니다.